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104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정기총회도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일정 동안 370여 개 헌의안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창사 22주년을 맞은 구티비가 미디어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하고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104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김태영 신임 총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진 가운데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짚어봅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신임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혁신해야 합니다. 기득권과 결별하는 혁신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김 신임 총회장은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일, 교회 분열, 재판권 등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성도들이 많이 떠난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단을 맑고 새롭게 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계 안팎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건과 관련해선 서울 동남로의 수습전권위원회가 올린 명성교회 수습안을 받기로 결의했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7인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하고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작성해 총회 폐회 이전에 수습방안을 보고하자며 7인 위원회를 총회장이 선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총대들은 수습전권위의 안을 받아 표결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삼환 목사는 이날 총회에 참석해 명성교회가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총대들이 품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서울 충현교회에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04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교단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첫날 개회 예배 직후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김종준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김종준 총회장은 개혁을 통해 교단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104회기는 회복을 위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총회가 장자교단으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조국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섬기며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총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총회의 회복입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가운데 특히 총신대학교 정상화와 여성사역자 강도권 부여 등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총회는 반기독교 세력대응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하고 총신대와 각 신학교에 올바른 동성애 교육 강좌를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위협이 되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자는 안건은 올해도 부결됐습니다. 총대들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에게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에 대해 1년 더 연구한 뒤 보고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문제는 재단이사 전원의 공개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총신 전 재단이사 및 감사 전원을 총회 석상에서 사과키로 하다. 이분들을 총회에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박수로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다른 핸디캡이 없도록 그렇게 원인 부여해 주시면. 4박 5일간 이어지는 총회에선 목사 장로 은퇴 연령을 75세로 연장하는 안건과 총회 총무직을 대외 총무와 대내 총무로 이원화하는 안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가 창사 22주년을 맞아 미디어를 통한 선교 영역 확장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정하고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을 10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란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후원 방송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긴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주는 미디어 선교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총 3부작으로 방영되는 특별 후원 방송에선 구티비가 처음으로 시작된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사역을 통해 만난 전국 곳곳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간증과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일기, 글로벌 선교 방송단 교회 기자들의 취재담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티비는 10월 한 달을 미디어 선교 천사 후원의 달로 정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미디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면 10월 중 언제든지 구티비 사옥을 방문하거나 ARS와 계좌 입금을 통해서 후원의 손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민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퀴어 행사에 맞선 건데요. 동성애 스탑 총걸기 대회는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레알러브 시민축제가 주관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외쳤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기런평 운영위원장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레알러브 시민행진 상임대표 안용은 목사는 후손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인 헬렌켈러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헬렌켈러법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겪는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지난 4월부터 헬렌켈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시민 17,000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체는 헬렌켈러법이 통과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3명 중 1명이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란 의미를 담은 전시 쉘터 포 소울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주교자 성당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 전시된 작품들은 국제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39개국 건축가들의 작품 가운데 15개의 수상작과 1개의 특별작인데요. 작품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바라보는 바다를 표현한 작품에는 넓고 파란 바다 대신 갈매기와 파도 소리만이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생각하며 만든 작품도 눈길을 끄는데요. 달팽이 모양의 흰 텐트 뒤에 그려진 슬픈 눈은 전쟁을 바라보고 수모를 겪었던 피해자들의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밖에도 고시원 젊은이들, 차별받는 시골 소녀, 45살 다운 증후군 여성 등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전시됐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 정상은 현지 시간 23일 오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이어 대북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도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 협력을 포함한 한미 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불거진 한미 간 균열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공간을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바로가기를 누르면 열린 장관실 메뉴로 연결돼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접수된 국민 제안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건의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전국 검사와 검찰 직원들로부터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평가제도 개선 방안, 검찰 업무에 관한 고민,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 등을 자신 명의 이메일로 직접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의 웹툰 전문자 회사 네이버 웹툰이 미국, 일본 등 100개국에서 만화 분야 수익 기준 1위를 달성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2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준구 대표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이 올해 전 세계 매출 6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2분기 유료 콘텐츠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디즈니 못지않은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천 콘텐츠로서 가치를 높이며 성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천 참 좋은 교회 최옥찬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천 참 좋은 교회가 성악가 황영택 안수 집사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 집사는 건설 현장 크레인 기사였던 시절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앙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황 집사는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이야기와 성악을 하게 된 배경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고 김준곤 목사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오는 28일 서울 부암동 CCC 본부에서 개최됩니다. CCC 관계자는 이날 추모 행사가 고 김준곤 목사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과 헌신이 담긴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예배와 더불어 학술 발표회, 어록 전시회 등의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서울 남대문교회가 제2회 알렌 기념상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알렌 기념상은 우리나라 첫 상주 선교사이자 의사, 외교관이었던 호레이스 알렌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윤경로 이사장은 1982년 연구소가 발족한 이래 교회사 연구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